안녕하세요. 앵커학원 원장 김건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번 중간고사 시험 결과를 홍보차 일단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요약, 그리고 기말고사는 어떻게 대비하는지, 그리고 여름방학 커리큘럼까지 안내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드린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이제 홍보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일단은 제가 4년 전부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동네에서 이름값을 좀 알리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학교들이 전부 전교 1등, 수학 전교 1등을 제가 뽑았었고요. 그해 개성고의 1등급의 70%를 배출하였습니다. 용인외대부도 같은 학교도 제가 전교 1등을 배출하였는데요. 이 학생은 이제 주말마다 와서 수업을 들었죠. 보시면 2학년이 많습니다. 2학년이 앞으로도 계속 많은데, 이유는 1학년은 실은 중학교 때 본인이 얼마만큼 했는지에 따라서 성적이 좀 많이 영향을 받는데, 그런 것보다 저는 이제 1학년 때부터 학생들을 기초를 탄탄히 다시 한번 다잡고 고등학교 수학에 맞춰서 2학년 때 가서 포텐을 터지는 그런 식의 수업을 좀 많이 하다 보니 제가 꾸준하게, 제 수업이 어렵고 따라오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이거를 꾸준히 1년 내내 저를 따라온 친구들은 2학년 때 확실하게 성적이 올랐다고, 이렇게 제가 장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연도도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2학년이고 이제 1학년 친구들도 조금씩 잘하는 친구들이 저랑 와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 성과죠. 작년 거는 이제 1학년 애들이 좀 잘 봤어요. 왜냐하면 22년도에 제가 1학년을 별로 안 받았거든요. 1학년을 별로 안 받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유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고3을 많이 졸업시켰어요. 이 고3 좀 챙기느라 고3이 저거 많아 받았을 때 그 다음 연도 그러니까 이 시기에 고2죠. 고의를 많이 안 받았기 때문에 이때만 2학년이 좀 없고요. 1학년은 다시 많이 받기 시작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전교 1등을 6명 뽑았고요. 개성고, 창문여고, 신일고, 여운고 2명, 이제 고대고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였고, 개성고 신일고 1학년에 1등급의 50% 이상을 배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수학 실력을 올리는 수업을 베이스로 잡고 있는데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5등급이었던 학생들이 3명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결국 2학기 때 셋 다 1등급을 받았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번 중간고사 시험 결과입니다. 이거보다 많은데 조금 양이 좀 많아가지고 앞에 거랑 차별화 될 만한 내용을 좀 들고 왔습니다. 자, 우선 개성고입니다. 개성고 고1 만점이 4명이 있긴 했는데요, 이번에. 고1 만점자 중 1명, 고2는 전교 1등 2명 있었는데 다 제가 가르쳤어요. 3등까지, 전교 3등까지 제가 배출하였고요. 고3 미적분 전교 1등과 확통 전교 1등을 다 배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성고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수학 과목의 전교 1등을 모두 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일고 2학년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이제 성적 향상을 어느 정도 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기록을 하였는데요. 1년 전에 제가 한 15명에서 20명 사이를 가르쳤고, 지금은 이번 중간고사 끝나고 학생이 늘었지만 중간고사 때는 똑같이 한 20명 정도 가르쳤거든요. 정확히 1년 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15명에서 20명 사이 중에 1등급이 1명 있었고요. 이 친구들의 평균 등급이 3등급 정도였어요.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이렇게 학생들이 좀 있었거든요. 1등급은 1명뿐이었습니다. 1년 후 지금 정확히 이번 중간고사에서 1등급이 9명 나왔고요. 2등급도 8명인가 9명 나와서 평균 1.5등급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제 수업을 꾸준히 따라온 친구들은 결국 성적이 다 오르더라고요. 진짜 몇 명 빼고는 다 올랐고, 따라오는 게 힘들 뿐이지 어떻게든 이것을 본인이 수학을 잘하려고 노력하면 따라와서 성적을 올릴 수 있다고 제가 확실하게 단언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학교는 좀 특이했어요. 솔생고가 이번에 좀 어려웠어요. 어려운데 1등급 컷이 59점이 나왔대요. 1등급 59점은 제가 이 동네 와서 들어본 적이 없는 1등급 컷인데, 이 친구가 전교 1등 제가 가르친 애가 95점. 하나 틀렸대요. 95점인지 94점 몇인지 95점 몇인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서 95점이라고 일단 기록은 해놨는데요. 이 친구가 59점인 1등급 컷 시험에서 95점을 받았다. 정말 잘 받은 거죠. 네, 압도적으로 전교 1등이고 이 친구 다음에 전교 2등이 80점 초반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성과를 얻었는데, 어쨌든 이번 중간고사 끝나고 어머님들께서 그래 중간고사 어땠느냐 이런 요약을 좀 부탁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상위권 통합반을 맡고 있다 보니까 학교별로 분석을 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고요. 말씀드리자면 상위권 하위권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개성고입니다. 개성고는 작년 학교 평균이랑 올해 학교 평균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올해 학교 평균이 오르긴 했는데 압도적으로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의 실력 자체가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닌데, 이번에 만점자가 4명 나오고 1등급 컷이 90점 초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0점 초반인데 작년은 1등급 컷이 80점 정도였죠. 이제 잘하는 애들은 더 잘해지고 못하는 애들은 그 자리 그대로 있기 때문에 상위권 하위권의 격차가 매년 커지고 있고, 이거는 개성고뿐만이 아니고 그냥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내년에 오는 1학년은 또 잘하는 애들은 더 잘하고 못하는 애들은 그 자리에 있고 계속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상위권 애들은 여유는 있는데 또 그 안에서 또 피 터지게 싸운다 이거죠. 그래서
상위권 애들은 지금 점수가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여기 안에서 살아남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간고사가 신일고 정도 빼고는, 신일고 설생급 정도 빼고는 전체적으로 조금 쉬운 편에 속했습니다. 근데 기말고사는 원래도 안 그래도 어려운데, 왜냐하면 원의 방정식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중간보다 어려워해요. 대비기간도 짧고. 그런데 중간근이시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말이 훨씬 어려울 거를 거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말고사에서 상위권 등급은 다 갈라질 것 같습니다. 예. 기말고사에서 상위권 등급이 다 갈라질 것 같기 때문에 저랑 수업하는 학생뿐만 아니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학생이 기말고사 때 집중해서 공부할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상위권이 좀 촘촘해요. 상위권 좀 촘촘해졌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잘하는 애들이 인원수가 더 많이 느니까 요 2등급, 1등급 중반부터 2등급 후반 사이에 실은 여기서 거의 한 문제밖에 차이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학교들이. 한 문제 차이가 나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1등급 상은 없어요. 걔들은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고, 이 친구들이 실력으로 승부를 보기보다는 운 좋게 찍어서 2개 맞추면은 중위권, 운 좋게 찍어서 못 맞추면은 2등급 후반, 이런 식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실은 공부 텐션이나 의욕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1등급부터 실력, 수학 실력을 올리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공부는 꾸준히 해서 성적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우리의 영향을 받지 않는 1등급 상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되겠죠. 최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극상위권.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가 요약을 드렸고, 상위권 애들은 그만큼 더 경쟁이 빡빡하기 때문에 이거를 멘탈 관리를 잘하고 꾸준히 공부해야 된다는 게 핵심으로 전달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기말고사 커리큘럼은 중간고사랑 동일합니다. 시간 동일하고 6월 첫 주까지 고쟁이 자의스토리하고, 중간고사랑 똑같이 6월 이후부터 학교별 내신 대비 교재랑 1등급 수학 시간이 된다면 진행을 할 거고요. 전체적인 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중간고사에 제 가르친 애들의 40%가 1등급입니다. 네, 제가 지금 한 30명 정도 가르치는데, 30명 정도 가르친 한 15명 조금 덜 하게 지금 1등급이 나온 것 같거든요. 뭐 적진 않죠. 많은 편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면 작년에 1등급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1등급이 거의 없었는데 2학년 가서 1년 내내 고생시켜서 키웠는데, 올해는 시작이 훨씬 좋네요. 내년 되면 열심히 따르면 이 친구도 전부 1등급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내용은 전체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기말고사 커리큘럼이야 뭐 지금이랑 동일하니까 말씀 뭐 별도로 드릴 게 없는데, 어머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여름방학 커리큘럼이더라고요. 이번에 중간고사 끝나고 상위권 친구들은 일찍부터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저도 일찍부터 수업을 이렇게 개설을 하였습니다. 자, 일단은 수학 정규 수업입니다. 수학 정규 수업이고 7월 17일부터 8월 말까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은 시험이 저희는 7월 8일에 끝나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애들 기준 7월 8일에 끝났는데 이 사이에 10일 동안 쉬나요? 그게 아니고 저희 대부분 학교들이 수상 도형 이동을 이번에 시험을 안 칩니다. 대부분 학교들이 수상 도형 이동을 안 쳐서 7월 17일 이전에 수상 도형 이동을 할 거예요. 수하를 정확히 이때부터 시작한다는 얘기라서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지금 수강하고 있는 애들은 바로 도형 이동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신규생들도 이 수하 전에 도형 이동 배워야 된다 하면 조금 일찍 등록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업은 일단은 끝나고 나서 내신 대비로 전환을 하겠죠. 그대로 이 시간 그대로 보통 전환을 할 것 같은데, 일단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자체 교재랑 시중 교재인데 차후 안 냅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학생들이 1학기 성적이 잘 나오고 못 나오고를 떠나서 수화를 어느 정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는 친구들에게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얘기를 해볼 겁니다. 수화 어느 정도 해봤니? 언어 수화 단어 좀 힘든 부분은 뭐였니? 어느 정도 심화까지 했니? 심화를 했으면 이런 걸 물어보고 이 학생들의 레벨에 맞춰서 교재를 선정할 거기 때문에 차후 안내로 적어 놓은 거고요. 수업 시간은 지금 정규 수업과 동일합니다. 두 번째, 수학 고난도 문제풀이 수업. 선생님, 저는 정규 수업 때 개념 잡는 것도 좋고 중요한 문제 잡는 것도 좋은데 저는 실력을,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좀 더 어려운 교재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방학에 사회, 개학 후에 2회, 2회는 아직 일정은 잡아봐야 돼요. 화요일 낮에 방학 동안 블랙라벨 수업을 진행합니다. 블랙라벨 수화가 6단원이라서 정확히 6회 수업으로 잡았고요. 근데 어쨌든 좀 어렵기 때문에 7회로 연장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개학 후 일정은 학생들 이거 수강 많이 안 할 것 같아서 개학 후에는 학생들과 조율을 해서 한번 시간을 추가적으로 배정을 할 것 같고요. 6회를 해서 블랙라벨 수학 고난도 문제풀이 수업을 한번 개설을 해봤습니다. 제가 잘하고 싶은 친구들 이거 2개를 다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들이 어쨌든 2학년 되면 수학이 더 어려진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특강 수업을 깔았고요. 주 3회입니다. 월수금 방학 때 12회로 진행을 하고요. 8월 16일 금요일의 경우는 8월 15일 목요일로 대체를 해서 총 12회로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학 동안 진행할 건데, 이 수학원 특강 같은 경우는요, 하나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수업 시간 내에 모든 과정 해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원이 좀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 학생들이 듣다가 낙오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매년 느끼는 건데,
실은 방학 때 이 수상하면서 수원까지 12회에서 마스터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일단 시간적으로 압박도 있고 숙제도 좀 부담스러워하고. 제가 작년까지도 그랬는데 학생들이 어쨌든 기본 개념이랑 기본 문제 유형 정도는 마스터 해야겠다는 생각을 들고 이 수업 시간 과정 내에 모든 과정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삼았습니다. 처음에 1시간 정도는 그전 시간 했던 걸 복습하고 그 다음에 그전 시간 숙제했던 거, 숙제가 거의 없을 거예요. 숙제가 거의 없겠지만 수업 시간에 마무리 못한 게 다 숙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많이 안 될 거고요. 수업 시간에 숙제 질문할 수 있는 만큼 진행하고 그 다음 1시간에 다음 회차 진도를 나가고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당일날 배운 진도에 대한 기본 문제 연습을 시킨 다음에 그 기본 문제 해설까지 해서 총 4시간 구조로 수업 시간 내에 숙제 거의 없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 문제 연습, 개념 정리, 기본 유형까지 할 수 있도록 좀 커리큘럼을 짜보았습니다. 물론 이것도 어렵게 하고 싶은 친구들에게는 어려운 문제를 줄 거예요. 원래 제가 작년까지는 마플 시너지 했었는데 마플 시너지가 양이 너무 많잖아요. 이번에는 차후 안내라고 되어 있는데 시중 교재가 아니고 뭐 제 생각에는 자체 교재를 할 가능성이 일단 좀 있어 보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직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게 5월 말인데 제가 이제 어쨌든 방학이 아직 한 50일 남았잖아요. 이 50일이 아니고 6월 도중에 학생들 수준에 맞춰서 이것도 아마 수학 정규처럼 수강하는 학생들 수준 보고 아마 맞출 가능성도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양한 문제 난이도를 넣을 수 있게 자체 교재로 진행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가 있잖아요. 선생님. 저는 실은 이것들은 다 했고요. 수투, 미적분, 확통, 기하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근데 확통, 기하는 제가 방학 때 안 갑니다. 왜냐면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확통, 기하보다는 수원, 수투, 미적, 수하에 집중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럼 수투랑 미적 수업은 어떻게 되느냐? 있습니다. 수투, 미적분, 확통이라는데 확통은 이번에 개설 안 할 거고요. 수투, 미적분 수업 지금 있습니다. 있고 1학년은 많이 안 들을 것 같아서 2학년 커리큘럼에 넣어놨는데요. 2학년들이 들으면 좋은 수업에 뭐 언제든지 수투, 미적분 수업도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은 학원을 통해서 커리큘럼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제가 이번 중간고사 결과 그리고 제 실적 그리고 제 수업의 특징 어렵고 힘들지만 쫓아오면 반드시 수학 실력은 향상이 된다. 수학 실력 향상이 되면 당연히 수학 점수는 따라올 테니까요. 이런 수업이고 그 다음에 이번 중간고사는 좀 쉽게 나와서 기말고사 어렵게 나올 것이다. 요약하면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제가 이렇게 수업할 거고 그리고 방학 때 학생들이 들으면 좋은 수업 그리고 좀 더 높은 단계로 가고 싶어하는 애들이 들을 수 있는 수업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학원 또는 저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앵커학원 원장 김건우였습니다.